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되게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 이제 주중에 되게 많이 상승을 하면 주말에 특히나 이제 일요일 날 오후서부터 해서 월요일 날로 넘어가는,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 월요일 날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 정도부터 좀 깊이 많이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이 아마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려가 현실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다고 뭐 이걸 폭락장을 연출하기 위한 뭐 세력의 농간이라고는 저는 이제 생각을 안 합니다. 많은 차티스들이 지금 약간 중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번 달을 바라보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장세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뭐 폭락 장세에 관해서 예견하는 사람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세한 사항은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고, 일단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걱정될 만큼 투자는 할 필요가 없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상자산에서 내가 인생을 갑자기 180도 뒤바꾸겠다, 뭐 갑자기 나는 페라리를 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이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은 아니다는 거. 그래서 내 그릇에 맞게 걱정될 만큼 투자는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시총 상위에 있는 지금 안 가는 코인들, 그런 쪽에 이제 비중을 많이 높이셔야 되는 건 어떤 분이냐면 은퇴하실 거를 염두에 두시는 고령자들, 그분들은 이제 고액을 넣으실 거 아니에요. 돈도 어느 정도 청년들보단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지금 엄청나게 짜잘짜잘한 것들이 20-30% 올라간다 그래서 이 고액을 여기다 베팅하는 거는 진짜 하이 리스크예요. 하이 리턴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거를 추구하는 거는 사실 청년들이라는 거죠. 네, 나이가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30살 이하 되는 사람들, 한 30 몇 살, 한 33살 정도 이하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다가 막 넣고 빼고 하셔도 막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액도 아마 고령자들보다는, 은퇴를 보시는 분들보다는 되게 소액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작은 돈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장세가 이제 펼쳐지는데 이번 달 중순 정도, 그러니까 이번 달 중순까지는 현금이 10에서 20%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현금을 운용하실 일이 생길 구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과 같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을, 그게 USDC가 됐건 USDT가 됐건, 특히나 뭐 달러가 됐건 아니면 원화가 됐건 현금성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 앞서기 전에 2017년에도 상승장이었잖아요. 초반부터 이제 말기까지, 특히나 이제 급격한 상승이 있었을 때는 2017년 말기 정도였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2017년 1월 달부터 12월 달 때까지 조정기가 5번에 걸쳐서 왔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살짝 이제 가라앉는다고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날봉 차트거든요. 일봉 차트인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꼬리가 되게 많이 말려요. 그 막판까지 되게 많이 말렸잖아요. 이 의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끝난 상태는 아니라는 걸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지금 업비트에 보시면은 업비트하고 이제 바이낸스 간 거래 가격 차이를 보시면 어저께까지 6% 정도의 역프리미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마켓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시장보다는 조금 더 저렴했었다. 근데 시세가 지금 뭐 비트코인이 이제 조정기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지금 3%대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반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역프리미엄 있을 때보다는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게 아닐까 한편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가격대가 맞춰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보따리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 개 중에는 아마 분명히 계실 텐데, 어쨌건 지금 현재 이제 역프리미엄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저께 이 뉴스가 아마 나왔을 텐데 JP모건이 경고를 지금 알리고 있다. 비트코인이 다시는 4만 달러 위로 올라가진 않을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이 의미는 사실은 매집하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냥 반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의미의 뉴스가 되지 않을까. 참고로 2016년에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뜩이나 이제 불안한 시장이잖아요. 가뜩이나 그때는
진짜 매스미디어사도 많이 없었거든요. 딱 오직 제가 이제 코인텔레그래프하고 코인데스크를 되게 많이 추종하고 좀 많이 보는 이유가 이 두 개 말고는 없었어요. 지금 뭐 짜잘짜잘하게 더 블락이라든가 뭐 한국 매스미디어사도 여러 가지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이들이 그러니까 코인텔레그래프하고 코인데스크가 이제 주축이 돼서 그 외의 인물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 가상자산 시장이 사실 가지치기가 여태까지 돼 온 거거든요. 미디어사들은.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JP 모건이 개입돼가지고 뭐 사람들 불안 심리를 자극한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다는 거죠. 지금 벌써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 몇 년이 흘렀나요? 예. 지금까지도 그래오고 있다. 그리고 XEM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여기서 급락을 진짜 갑자기 급작스럽게 하지만 않는다면 뭐 1000달러나 500달러 이상 급락을 하지만 않으면 XEM 그러니까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라고 하는 코인이거든요. 이 코인도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2016년부터 투자를 할 때 몇몇 개 알트 코인도 눈여겨봐뒀던 게 있었는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생존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예사롭지 않게 보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생명 유지력이 되게 오랫동안 길지 않을까 앞으로도. 근데 XEM을 장투하시거나 스냅샷을 진행하시거나 이 또 XYM인가? 그 코인을 아마 제가 알기로 홀딩자들한테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슈가 언제 터지는지 제가 날짜는 확인 안 했는데 차트상 딱 봤을 때는 그냥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고 XEM이나 이런 코인들이 지금 약간은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 뭐지? 마나코인도 오르기 전에 이런 패턴이 있었죠. 그래서 요 차트 패턴하고 아마 비슷한 몇몇 개 지금 알트코인들이 아마 업비트 창에선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만 나쁘지 않게 그냥 스테이블한 어떤 그 장세를 유지해 준다면 알트코인 랠리는 아마도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좀 약간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전문가 견해를 보고 알 수 있는 차트인데, 이게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분인데 진짜 조시라고 외에도 제가 많이 참고를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추세선은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선은 맞아요. 추세선은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선은 맞는데, 이분은 뭐 우리는 보통 보면은 오늘 아니면은 내일 아니면 4시간짜리 캔들을 보고 단타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전문가인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이분은 추세선을 딱 언제까지 그려놓고 이번 달 중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명절 끝났을 때, 명절 끝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그러니까 중국 자금도 혼합이 돼서 믹스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를 보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소스는 여기다가 이제 견해를 여기다 집어넣진 않았겠죠. 그냥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이제 말씀을 하시겠죠. 이분 같은 경우인데 22일 날, 21일 날 전후까지만 이제 열어놓고 본다면 그때서부터는 뭐 4만 달러, 5만 달러 위까지, 5만 달러 위까지도 지금 보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현금을 확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점진적 분할 매수 구간으로 들어가서 나쁘지 않은 구간이 향후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어느 시점이 가면 비트코인이 먼저 쏘고 알트 도미넌스가 다시 한번 이제 꺾이고 이게 아마 끝난 이후에 비트코인이 잠정적으로 또 약간의 조정이 들어가면서 알트코인 랠리가 이제 2월달 말이나 3월달부터는 진짜 완연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있죠. 그 코인들이 움직일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글래스노드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17년 불장보다 지금 현재가 가격적으로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가장 중요한 건 실사용하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관해서 추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갑을 만든 사람들이 4분기 220만 개, 그러니까 22만 개만 되게 많이 늘어났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지갑 개수가 호전적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의미는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 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기존에는 XRP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라지캡 마켓 펀드를 형성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트러스트 상품인데 인덱스를 추종하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장 많아요. 비트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이 소량씩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하고 라이트코인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소외감? 약간? 지치실 거예요. 지치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안정형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요런 코인들은 그냥 고령자들 좀 약간 은퇴하실 것까지 바라보시면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지쳐가지고 이런 코인들을 못 가져가는 건 그건 개인의 판단이고 어쨌건 안정형이에요. 그냥 중장기로 보셔도 안전빵으로 갈 수 있는 코인이에요. 대중은 숫자에 연연해가지고 오늘 당장 가격이 안 오르면 막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당연히 마음이 불안하시겠죠. 저점에 사신 분들은 그냥 뭐 부담 없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XRP가 여기 빠져 있는데 글쎄요. 소송 진행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아마 충분히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뭐 방송 이런 걸 해서 뭐 XRP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인기를 끌자 뭐 구독자를 모으자 막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도 XRP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소송에 걸리면서 더 많이 매집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버티다가 소송에 휩싸이면서 폭락을 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손절하고 나간 거는 개인의 판단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그 이후로 더 관심을 갖고 제가 파보니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서부터 아마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하고 이오스를 제가 요 근래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안 가다 뭐 엄청나게 뭐 동전코인만큼 많이 엄청나게 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나쁘지 않게 현재 흘러가는데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이 S클래스나 이 등급을 매기는 거를 강구하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플립사이드 크립토는 코인베이스 그리고 그레이스케 자산운용사 뭐 판테라 캐피탈 디지털 커런시 그룹 뭐 요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계의 중심에 있는 어떤 그런 조직체가 만든 어떤 분석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냥 절대적으로 그냥 믿으시면 돼요.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냥 있는 건 아니다. 분명히 이 친구도 크게 움직일 날이 있다. 일단은 한번 시그널은 한번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지금 매집을 하라는 의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마 진짜 오랫동안 물려 계시거나 힘드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은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손절해서 나가지 마시고 다른 코인으로 옮기지 마시고 그냥 진득하니 한번 계셔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오스 같은 경우. 자, 그리고 트론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트론하고 BTT는 아마 쌍으로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근데 시세 진폭으로 봤을 때 BTT가 더 싼 코인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 코인도 여기서 A가 있다는 의미를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디센트럴은 어저께 300원 이상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거기서 익절하신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어쨌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지만 디센트럴랜드가 NFT에서는 가장 대장주가 아닐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조정이 언제까지 어느 만큼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장투용 코인으로 승산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고 어쨌든 트론도 버리지 마시라 이것도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SNT에 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려고 하는데 제 구독자님 중에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SNT를 2017년 말기에 물리셨는지 아니면 언제 어쨌든 고가에 되게 많이 거액을 물리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괜찮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어쨌든 A클래스에 머물러 있다는 자체가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아이콘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근데 이 친구도 본인이 가진 색깔을 아마 분명히 나타내면서 한번 튀길 가능성이 향후에 아마 도래할 거예요. 비트코인만 나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고액에 물려 계셨으면 좀 끝까지 한번 버텨보셔라. 이제 한 번 더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리를 잡을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들, 얼굴들에 관해서 이제 코인텔레그래프 이 뉴스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사실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한테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나 베리 실버트, 글렌 허친스 이런 인물들 뭐 그레이스케 자산 이런 조직체나 이런 거를 자꾸 언급드렸고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들이 아마 주도를 잡고 이들의 방향성에 의해서
전체적인 카테고리가 이제 나눠지고 뭐 어떤 그 수익 구조가 창출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향성을 보기 위한 나침판으로 보기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이잖아요. 자, 바이든 대통령부터. 근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뼛속까지 인사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사들이 베리부터 그 외에 글렌 허친스부터 JH 썸머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민주당하고 깊이 관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집권을 하는데 미국 행정부를 집권을 하는데 과연 DCG에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러니까 유리하게 전체적인 시장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넷 옐런이라는 이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글렌 허친스가 운영하는 허친스 연구소, 프랭클린 연구소하고 관련해서 통화 시스템하고 연준하고 관련해서 그들의 어떤 그 정책 의사를 연준에서 지금 어필하는 게 아닐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지명되고 있는 게리 젠슬러라는 분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에요. 그냥 민주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있었고 클린턴 대통령 밑에서 재무부 관리를 역임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는 암호화폐 친화적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DCG가 민주당 인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여기서 보시면 젠슬러가 되게 XRP에 관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젠슬러는 암호화폐의 중요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했다. XRP가 보안으로 분류되는 강력한 사례가 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과거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는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미국의 결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하필 결제 문제라는 얘기를 할까요? XRP 문구가 나온 이후에,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예상되는 게리 젠슬러는 특히 이 제품에 대한 제도적 관심 속에서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지원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결합해 보면 대충 XRP에 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송의 직면에 있다. 가격은 안 올라간다. 오히려 다른 코인들보다 안 올라간다. 참고로 코인 마켓캡에서 보면 에이다한테 시총을 뺏겼어요. XRP 같은 경우는. 근데 끝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특히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XRP를 고가에 사가지고 그러신 분이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성 홀더 아니면 저가에 매집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위주로 대부분의 코인은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방송을 귀담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아는데, 대충 이제 보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지? 사람들 막 선동한다? 이렇게 저를 이제 치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도는 전 절대 없어요. 자, 그리고 2월 초부터 바이든 전환팀에 마이클 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세요. OCC, 그러니까 미국 금융감독청의 브라이언 브룩스 대신해서, 브라이언 브룩스는 사실은 임시로 여기 가셨던 분이고 코베에서 법률 고문으로 법률 이제 최고 책임자로 있으셨던 분이잖아요. 다시 이제 코베로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이클 바라는 분은 임시는 아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리플의 고문이죠. 그래서 랜딩 클럽의 이사로 재직했었다. 사실 여기서 보면 리플사에서 이제 고문으로 있었던 사람, 고문 이사가 미국 금융감독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뚜렷한 방향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건 제가 바라보는 진짜 알트코인 시총상위가 올라가는 불장은 2월달 중순 이후부터, 그리고 3월달 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코인에 관해서는 홀딩하는 관점으로 지금 있거든요. 특별히 비트코인이 급락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손을 대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지금 홀딩의 관점으로 저는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이제 어저께 하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미리 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건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한동안은 제가 보기에 이런 장세가 불편한 장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급작스럽게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건 눈여겨봐야죠. 로그인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요. 오늘도 지금까지 뭐 임팩트 없는 뉴스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